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요즘에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게 되면서 운동이 붐처럼 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전후에 먹는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운동을 하기 전에는 바나나 한 개 먹어주고 하고 나서는 참치 샌드위치 하나 먹어주면 좋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챙겨 드시면서 저희 방송 함께 시청하신다면 건강도 챙기고 미래 대비책까지도 챙겨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진동균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진동균 전문가님께서는요, 백내장 실손 청구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백내장 실손보험 청구 관련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잖아요. 6월에는 관련한 판례도 나왔었죠. 어떤 이야기 담고 있는지 지금 바로 강의 확인해 보시죠. 네, 진동균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MC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판례가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보험 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백내장 수술을 했을 경우에 대부분 이제 실손과 관련된 것들을 청구를 하게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의 판례가 생기면서 앞으로 보험사에 청구를 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좀 달라진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서 이번 강의의 주제를 선택을 해봤고요. 일단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서 백내장이 어떤 부분인지를 아셔야 시청자님께서도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백내장 같은 경우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사물에 안개가 낀 것처럼 이제 우리가 눈에서 안개가 낀 것처럼 이제 흐려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 이제 백내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눈에는 수정체라고 하는 렌즈가 이 부분이 어떤 작용을 하게 되냐면 사물에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투명한 수정체 같은 경우가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기타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시야가 흐려 보일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흐려지는 경우들이 좀 대부분의 백내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60세 이상이 되게 되면은 전체 인구의 한 70%가 백내장의 증상을 경험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70세 이상의 고령이 된다라고 하면 전체 인구의 90%면 사실은 10명 중에 1명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백내장의 증상을 경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흔한 질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것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의 수술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백내장과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다빈도 수술에 대한 순위를 나타낸 표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노년성 백내장에 대한 수술입니다. 총 한 34만여 건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치액과 관련된 수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아이를 출산할 때 자연 출산이 아닌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맹장에 관련된 것들이나 아니면 담석증, 갑상선암에 대한 수술이나 편도 수술도 있지만 오유에도 기타 백내장 과 같은 이제 노안으로 인한 백내장이 아닌 기타 다른 연유로 생긴 백내장에 대한 수술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백내장의 수술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험을 가입한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게 될 거고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반대로 그만큼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게 되는 확률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백내장들이 과연 어떠한 현재 비용 정도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올 들어 이제 급증한 백내장 보험금 청구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2021년 6월에는 한 38억 원 정도가 이제 지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게 되는데 올해 3월에 들어서는 갑작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인 즉슨 백내장에 관련된 이제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 대한 손해가 너무 이제 막심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스탠스가 생기자마자 안과들은 또 마케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스탠스가 기준이 좀 더 악화되기 전에 좀 더 명확해져서 받기가 힘들기 전에 빨리 백내장 수술을 하셔라라는 마케팅에 좀 기승을 부렸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가 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청구에 대한 건당 금액도 굉장히 좀 비싸졌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약 300만 원 정도 한쪽당 그렇게 됐었는데 2021년에는 한 600만 원대 정도로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 실손보험 그러니까 뭐 실손보험금을 보험료를 이제 100을 걷어들였을 때 그 100원의 안에서 실제 얼마만큼에 대한 치료 비중이 되냐, 지급 비중이 되냐라고 했을 때 올해 3월에는 약 17.4%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보험업계에는 최소 이제 뭐 일부 병원이긴 하지만 1,600만 원까지 수술비를 지급을 해야 됐던 상황이 있었던 적도 있고요. 렌즈 한 개당 최대 831만 원까지 받은 병원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따라서 2021년 1월, 2월, 3월 같은 1분기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금만 한 4,570여 원이 지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손보험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면은 실손보험은 입원 치료비 같은 경우는 총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그리고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20만 원 한도, 2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이 되게 되겠죠. 근데 백내장과 같은 수술은 사실은 좀 입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게 되는데 대부분 청구를 하실 때에는 그 입원 의료비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먼저 그렇다라고 하면 실손 의료비에서 정하는 입원에 대해서 좀 정의를 알아보게 되면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에 꼭 입실을 해서 의사의 관리를 받아야지만 입원의 정의에 부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백내장과 관련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의견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백내장 수술은 수술하시기 1시간 전에 내원을 하셔서 30분 내외 정도를 좀 안정을 취하게 된 이후에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 또 안정, 회복기 바로 이제 눈에 대해 수술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안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기를 갖다가 퇴원을 해서 꼭 입원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올해 이제 6월에 나온 판례인데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이렇습니다. 실손보험의 약관 대법원의 판례 법리 고시 등에 의거 백내장은 이제 입원 치료로 볼 수 없고 통원 치료비를 지급을 하라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백내장 수술을 해서 1,000만 원 정도의 의료비가 지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통원 한도인 25만 원까지만 이제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이제 입원에 대한 사유는 뭐 전신세계 감염이 있는 경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나 아니면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원 사유로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조금 가장 많이 예전에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를 당일이라도 아침 일찍 가셔서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를 하게 되면은 입원과 관련해서 입원 치료비로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어렵다라고 이제 판례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판례에 대한 이제 결국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통상적인 백내장 수술은 이제 다초점 렌즈를 삽입을 하던 단초점 렌즈를 삽입을 하던 이제는 통원 의료비로 지급을 하라라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좀 적게 되다 보니까 많은 좀 손해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백내장 수술을 앞으로 청구를 하셨을 때 통원 의료비로만 된다라고 하시면은 실손 의료비는 이제 가입 시기에 따라 이제 한도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것들을 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09년 10월 이전입니다. 1세대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뭐 통원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원 정도로 백내장 수술하셨을 때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9.5만 원 정도 이렇게 한도 금액이 30만 원인 경우에는
19.5만 원 정도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09년 10월부터 16년 1월까지 이제 2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통원 한도 금액이 25만 원인데요. 여기에 입원에서는 10%에 대한 이제 자부담이 있었죠. 그리고 통원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에 대한 자부담이 있었는데 이게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18만 원을 수령할 수 있지만 통원 같은 경우는 19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도가 마찬가지로 25만 원이고요. 급여하고 비급여가 좀 나눠지게 되는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통원을 하게 되면 18만 원 정도밖에 보상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4세대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는 16만 원 정도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줄어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다음에는 이제 단초점 렌즈였거든요. 아까는 백내장 수술할 때는 단초점 렌즈를 삽입을 하냐, 다초점 렌즈를 삽입을 하느냐, 이런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다초점 렌즈는 대부분이 비급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초점 렌즈는 이제 급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게 되는데 다초점 렌즈를 청구를 해서 환자 부담금 총 이제 의료비 지출이 520만 원 정도가 이제 됐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비급여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비급여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총 520만 원이 지출이 되게 됐을 때에는 1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통원하셨을 경우에 1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30만 원 한도인 1세대 같은 경우는 30만 원 정도 이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 2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25만 원, 그리고 3세대 실손 같은 18만 원, 4세대는 16만 원인데 예전에 입원 치료비로 이제 했었을 경우에는 520만 원까지 받았던 것들이 10만 원으로 줄어든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이렇게 30만 원 한도 같은 경우는 3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고 2세대 같은 경우는 468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3세대, 4세대 같은 경우는 비급여는 아예 면책이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가입자들은 이렇게 바뀌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백내장 수술을 앞으로 하셨을 때에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게 될 텐데요. 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해서 일단 첫 번째 실손의료보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 정도로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통원의료비 내가 가입한 시기에 따라 내가 자부담을 제외한 항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질병수술비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근데 각각 가입하신 회사나 상품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요건들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게 되는데 대부분의 상품들이 좀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 질병수술비가 30만 원이 내가 가입되어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질병수술비에서는 지급이 되는 것들이고요. 백내장은 질병에 관련된 수술이니까요. 두 번째로 살펴보셔야 되는 건 이제 종수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뭐 생명보험사나 현재는 손해보험사도 판매를 하고 있는 종수술비를 내가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일종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 내가 일종 수술비가 10만 원이면 10만 원 내가 가입한 일종 수술비가 50만 원이 지급이 되는 수술비면은 50만 원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대 수술비라고 해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이제 수술비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게 되는데요. 대부분 같은 경우는 50만 원 전후에 해당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입한 수술이 엔대 수술비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 손 치더라도 실제 백내장에 관련된 것들은 자세하게 보면은 적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내가 실손의료보험,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엔대수술비가 모두가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은 질병수술비에서 한번 받고 종수술비에서 일종에 해당되는 수술비를 받고 엔대수술비에서 백내장에 해당되는 수술비를 받게 돼서 한 2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가 이제 수령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지금 현재 백내장에 관련돼서 뭐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라든지 현재 시력이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내원하시기 전에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보험들이 어디까지 지금 보상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백내장과 관련된 수술과 관련된 이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진동균 전문가였습니다.
네, 이 백내장 수술이 수술 빈도가 월등히 높은 수술이다 보니까 이 청구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강의 도움이 많이 됐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진동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탁형철 전문가님 그리고 진원용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유사암 진단비입니다. 우선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으로 구분을 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사암과 일반암의 진단비는 또 어떻게 다를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보험을 준비할 때 이 일반암과 유사암을 어떻게 또 분배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암진단비를 생각하실 때 가지고 계신 암진단비를 100% 받을 수 있다고들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에 대해 시청자님들께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이 유사암과 일반암을 구분지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만나봐야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지고 온 사례는 45세 가정주부입니다. 얼마 전에 지인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지금 지인분께 문의를 주셨다고 하는데 암진단비 1억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요. 나름 충분한 보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상선암 진단비를 청구를 해보니 일반암 진단비에 1억이 아닌 갑상선 진단비에 1,000만 원만 나왔다고 깜짝 놀라셔서 저희에게 문의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갑상선암 진단비는 유사암으로 분류되어 가입되어 있는 암 진단비가 아닌 10%밖에 되지 않는 유사암 진단비로 나온다고 하셔서 저희에게 문의를 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 가입되어 있는 계약건을 점검하기 위해 저희에게 문의 주신 내용으로 네. 문의 주신 내용으로 제가 지금 보험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입했던 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의 병력으로는 고지혈, 고혈압 약 복용 중에 있으시고요. 가지고 계신 보험으로는 M손해보험에 상해 사망 1억, 그리고 질병 사망 5천만 원, 상해 질병 입원 일당 10,000원, 그리고 희귀 중대한 질병 수술 300만 원, 암 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300만 원, 납입 보험료는 13만 원에 3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가입되어 있으시고요. 이 보험의 문제점은 일반암 진단비는 평균적으로 잘 가입되어 있으시나 유사암 진단비는 가입 금액의 300만 원으로 가입 금액이 너무 적게 가입되어 있으십니다. S생명 암보험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암사망 1억,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300만 원, 암수술 100만 원, 암 입원 일당 5만 원, 4일 이상부터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 납입 보험료는 4만 5천 원, 15년 갱신 100세 만기 상품으로 가입되어 있으신데 일반암 진단비는 3천만 원으로 고액 보장으로 잘 가입되어 있으시나 15년 갱신 상품으로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기 때문에 갱신이 반복될 때마다 부담이 커져서 유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문의 주신 유사암 진단비는 또한 일반암 진단비의 10% 금액으로 작게 가입되어 있으십니다. H손보 2대 진단비 수술비 보험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뇌출혈 2천만 원, 뇌졸중 1,000만 원, 급성 심근경색 2천만 원, 1호종 수술비 300만 원, 특정 질병 수술비 300만 원, 일상 배상 책임보험 1억 원, 납입보험료는 8만 3천 원, 20년 납 80세 만기로 되어 있는 상품이고요. 보험의 문제점은 2대 진단비 부분이 뇌출혈, 뇌졸중으로 가입되어 있으신데 보장 범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뇌혈관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와 진단비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시청자님의 가입의 문제점들은 첫 번째, 뇌 심장 관련 특약이 전무하고 유사암 진단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15년 갱신 암보험 가입으로 추후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증가 또는 가입 금액이 낮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2대 진단비 보장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는 점입니다. 네, 가입한 내역을 살펴보니까 한눈에 봐도 이 유사암 진단비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게다가 45살이신데 앞으로 이 갱신형 보험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H생명 무할증 암보험 플랜으로 주요 보장은 암 진단비 5천만 원으로 가입되어 드렸고 유사암 진단비도 2천만 원으로 가입 보험료는 6만 400원, 20년 납 100세 만기 플랜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고혈압 약과 고지혈 약을 복용 중이셔서 간편보험으로 동일 보장 내용을 받으실 경우에는 12만 원 이상의 보험이지만 무할증으로 암 진단비 가입이 가능하셨기 때문에 6만 400원으로 이 보장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H생명 암 진단비,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3천만 원, 카티 항암 치료비 10년 갱신 5천만 원, 표적 항암 10년 갱신 7천만 원, 다빈치 암 수술 1,000만 원, 납입 보험료는 7만 1,800원, 20년 납 비갱신 일부 갱신형 상품으로 가입을 해드렸고요. 유사암 부분을 점검 요청하셨기 때문에 일반암은 5천만 원, 유사암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준비해드렸고 신의료기술 표적 항암 치료비 7천만 원까지 하여 7만 1,800원으로 비갱신 보험 가입을 준비해드렸습니다. K손해 종합보험 주요 보장 뇌혈관 질환 진단 2천만 원, 심혈관 질환 특정 1, 2 진단 각 2천만 원씩 상해 수술비 50만 원, 상해 종수술비 최대 9천만 원까지, 질병 수술비 30만 원, 1호종 수술비 최대 500만 원, N대 질병 수술비 2천만 원,
그리고 일상배상책임보험 1억 원, 납입보험료는 93,578원,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으로 준비해드렸고 2대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 심장질환 진단비, 혈압약 복용 중이셨기 때문에 간편 심사로 뇌혈관 진단비와 심장질환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로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준비해드렸습니다. 질병수술, 질병종수술, 엔테 수술비까지 모든 보장 비갱신으로 93,578원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리모델링 전후를 비교해 보면 일반암 진단비 6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600만 원, 일반암 진단비는 1억으로, 유사암 진단비는 5천만 원, 그리고 표적 방사선 치료는 200만 원, 그리고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는 7천만 원. 뇌 쪽으로는 뇌출혈 진단비 2천만 원, 뇌졸중 1천만 원. 뇌혈관 진단비 2천만 원으로 뇌혈관 질환 수술비까지 2,350만 원. 급성 심근경색 2천만 원에서 심장질환 진단 1 2천만 원, 심장질환 진단 2 2천만 원, 그리고 심장질환 수술비 2,500만 원, 2,530만 원, 질병 수술비 30만 원, 그리고 특정 질병 300만 원. 여기에서 질병 수술비 30만 원, 그리고 질병 1호종 수술 최대 500만 원, 그리고 엔테 수술비 최대 2천만 원. 기존 보험이 25만 8천 원에서 변경 후 22만 5,382원으로 보험료를 32,618원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보험료가 32,618원 정도 절감되었지만 암진단비 보장 금액이 높아졌고 2대 진단비 보장 범위도 굉장히 넓어져서 굉장히 넓어진 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부족한 수술비 보장 금액도 커지고 모든 수술비가 나오도록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해결책 덕분에 더 적은 돈으로도 유사암은 물론이고 이 뇌신장 관련해서도 훨씬 더 탄탄한 보장들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더 있을까요?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회사별로 유사암 가입 한도와 유사암 보장 범위를 잘 선택하셔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장 전막내암 같은 경우 일반암 보장으로 대장 전막내암 같은 경우에는 유사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보장되는 회사도 있고 보장 범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를 가입하실 시 보장 범위와 정확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네, 유사암의 경우 일반암에 비해 비교적 치료가 쉽고 또 완치율이 높은 암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발병률도 잦아지고 있는 추세라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는 30세 어른이 보험입니다. 자산시장이 불확실한 시대인 만큼 저축이나 보험 등 금융 분야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주머니 사정이 녹록지 않은 이 2030 세대인 경우 비교적 저렴한 이 어린이 보험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대가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보험에는 슬슬 관심이 생기는데 큰 돈을 들이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제 30세가 되면 보험에 관심을 갖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가 부모님이 내고 계시던 본인의 보험을 이제 본인이 직장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물려받았을 때 내가 이제 돈을 내야 하니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 비싼 돈을 내는 만큼 과연 이게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건지 하면서 이제 관심을 좀 갖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의뢰해주신 시청자님도 현재 이제 나이는 올해 30살이신 이제 여성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어머니가 보험을 내고 계시다가 본인이 이제 직장에서 자리를 어느 정도 이제 잡아가면서 소득이 안정기에 이제 접어들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따님한테 보험을 이제 넘겨주셨어요. 이제부터는 네가 내라, 네 보험이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돈을 내다가 보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인데 생각보다 이게 내가 내는 만큼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작년에 어머니 지인으로부터 보험을 하나를 더 가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이제 인생설계 원픽 방송을 보시고 의뢰를 한번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분석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보험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구체적인 가입 사례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먼저 A손해보험에 실손의료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네, 상해하고 질병 입원 의료비 각각 5천만 원, 그리고 통원 의료비 각각 30만 원씩 해서 월 납입보험료 12,010원 납입하고 계시고요. 1년 갱신 15년 만기이기 때문에 15년 후에 실손의료비 재가입 시에는 보장 내용이 이제 아마 바뀌실 겁니다. 두 번째로 A손해보험의 종합보험 같은 회사에 가입을 하셨고요. 이 내용에는 이제 질병 후유장애 3%부터 보장되는 담보를 2천만 원, 좀 작게 가입이 되어 있죠. 2천만 원까지만 가입을 하셨고, 그다음에 가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범위가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뇌졸중 진단비가 각각 1,000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 심장질환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1,000만 원, 그리고 보장 범위가 조금 더 협소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가 1,000만 원, 이렇게 각각 1,000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죠. 예, 수술비도 각각 1,000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암 진단비 2천만 원에 이제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여성암 발병률 1위인 갑상선암이 포함된 이제 유사암 진단비죠. 유사암 진단비는 1,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든지 벌금, 변호사 비용, 이것들이 좀 작게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여쭤보니까 아직 운전을 안 하시더라고요. 면허는 있지만 이제 뭐 장롱 면허시고 운전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담보들까지 들어가서 비용이 같이 좀 부과가 되고 있었고요. 이제 합계 납입보험료는 이제 10만 7천 원에 25년 납 100세 만기로 납입 기간이 약간 길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비손해보험의 종합보험 암진단비 2천만 원에 또 갑상선암이 포함된 유사암 진단비가 500만 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또 각 500만 원씩 좀 작게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질병하고 상해에 대한 1종에서부터 8종까지 이제 보장을 해주는 수술비가 최소 이제 1종 30만 원부터 최대 8종 1,200만 원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게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 111대 질병 수술비, 앞서서 이제 설명드렸던 수술비죠. N대 질병 수술비 중에 111대 질병 수술비가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상해 사망이 1억 원이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이 비손해보험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상품이 이제 작년에 가입을 하신 상품인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년 갱신형 상품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갱신형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500만 원으로 좀 작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좀 될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특히 갑상선암에 대한 이제 대비를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는데, 암 진단비는 2천만 원으로 많이 가입이 되어 있지만 또 유사암 진단비는 500만 원으로 좀 작게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아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납입보험료는 72,118원이지만 이 갱신형 상품이다 보니까 10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20년마다 보험료는 오르겠지만 얼마나 오를지는 아직은 모르는 일이고요. 이제 71년 납으로 71년간 이제 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납입 기간이 굉장히 긴 게 조금 문제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납부하고 있는 이 보험료가 부담도 되고 있는데 불필요한 보장 내역들도 눈에 띄신다 하셨고 또 아쉬운 보장 범위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분은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네, 먼저 실손의료비는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다는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는 그대로 이제 유지를 제가 하기를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 방법에 대한 이제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기존에 A손의 실손의료비 12,010원 내고 계시던 거는 이제 저희가 유지를 권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보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지하면 좀 아깝지 않을까 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보완해야 될 것만 좀 보완을 해보려고 했는데, 기존의 상품이 25년 납입이다 보니까 가입하신 지 이제 2년밖에 안 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20년 이상의 납입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리모델링 한 것들을 보고 나서 한번 조금 더 비교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손해보험의 기존에 있던 보험들은 전부 다 해지를 권유드렸고요.
기존에 있는 보험은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성인 보험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30세 이하이시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비손의 어린이 보험, 질병 후유 장애를 기존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저희가 늘려드렸고, 그다음에 부정맥이 포함된 심장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는 혈관 질환밖에 보장을 안 해주지만 기타 심장 근육에 대한 기타 심장병까지 보장을 해주고, 그다음에 보험회사에서는 이 손해율 때문에 한도를 계속 내리고 있는 담보죠. 부정맥까지 포함되어 있는 진단비를 1,000만 원씩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심장질환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 나중에 이제 요새는 젊은 분들도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뭐 러닝도 많이 하시고 이제 뭐 PT 같은 것도 많이 받으시는데 운동을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무릎은 점점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어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인공관절 수술을 했을 때 수술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까지 이제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암하고 유사암 진단비 각각 3,000만 원씩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질병하고 상해 1에서 5종 수술비를 준비를 해드렸는데 기존에는 1에서 8종 수술비를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제 1에서 8종 수술비의 단점은 무엇이냐면은 100% 비급여 수술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장을 해주질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회 수술 시 지급을 하질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A라는 질병으로 수술을 했는데 A라는 질병으로 2개월 후에 재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1년간은 최초 수술부터 1년간은 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했을 때는 이제 수술비를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술을 할 때마다 매회 수술 시 지급을 받을 수 있게 1에서 5종 수술비를 준비를 해드렸고요. 한도도 좀 높여드렸습니다. 1종 수술비 40만 원, 그다음에 2종은 100만 원, 3종은 200만 원, 그리고 4종 수술은 1,000만 원, 5종 수술은 2천만 원까지 저희 준비를 해서 납입보험료는 14만 1,131원이고요. 20년 납입 100세 만기로 기존의 25년 납을 20년 만기로 조금 더 줄여서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C손해보험의 어린이 보험을 하나 더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고요. 여기에는 암하고 유사암 수술비, 암이나 유사암이나 상관없이 수술을 했을 때 수술당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수술비를 800만 원까지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그다음에 심장질환 진단비 역시 이제 부정맥 포함해서 1,000만 원까지 한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심장질환 진단비는 보험회사에서는 아직 손해율 관리를 하고 있는 담보이기 때문에 손해가 높다고 좀 예상이 되어서 가입 한도 1,000만 원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장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운전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운전자 담보는 전부 다 저희가 삭제를 했고, 그 대신 이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서 경미하더라도 병원에 가서 사고 접수를 하고 치료를 받게 된다면은 30만 원을 그냥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담보까지 준비를 해서 납입보험료는 45,020원이고요. 똑같이 20년 납 100세 만기로 저희가 납입 기간을 줄여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상품이 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좀 보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가 리모델링 전후 비교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전후 비교를 해보자면은 먼저 보험료부터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19만 1,138원. 좀 많이 내고 계시는 거죠. 나이에 비해서는. 하지만 이제 보장을 조금 더 잘 받고 싶어 하셔서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은 안 하시고 있었는데 기존에는 19만 1,138원을 내고 계셨고 리모델링 후에는 19만 8,171원이기 때문에 약 7,000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기존보다는. 하지만 기존에는 25년 납입 상품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71년 납입 상품이 하나가 있었고 지금 리모델링 후에는 모든 상품이 20년 납입으로 납입이 끝나기 때문에 총 납입 보험료를 따져보면은 기존에는 약 8,700만 원, 최소 8,70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갱신 시 갱신 보험료를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기존에는 총 8,700. 그러니까 아마 20년 후에 갱신이 돼서 갱신 보험료까지 계산을 한다면은 1억 원 이상의 보험료를 아마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리모델링 후에는 그냥 갱신 없이 4,400만 원의 총 납입 보험료만 납입을 하시면은 모든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장 내용을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은 기존에는 암 진단비 4천만 원에 갑상선암이 포함된 유사암 진단비가 1,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암 진단비 3천만 원으로 조금 낮췄지만 그다음에 유사암 진단비를 갑상선암 포함해서 또 3천만 원까지 2배를 올려드렸고요. 기존의 암 수술비 어쨌든 진단을 받게 되면은 1회는 말기라고 하더라도 수술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 경위가 좋지 않다면 나중에 재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이가 된다면은 또 그 부분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진단비는 최초 1회밖에 나오지 않지만 수술은 수술당 나오는 이 수술비를 기존에는 34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수술비, 수술당 1,000만 원씩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암진단비가 3,000으로 줄긴 했지만 암진단비 3,000만 원을 받고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은 수술비 1,000만 원, 그래서 총 4,000만 원을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게 조금 더 가성비 좋게 설계를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비 기존에는 1,5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을 가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비 2,000만 원으로 그냥 통일을 시켰고요. 기존에 뇌졸중 2,500만 원, 뇌출혈 2,500만 원, 전부 이렇게 나눌 필요 없이 그냥 뇌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뇌출혈 전부 진단비 2,000만 원에 수술비도 수술 받으실 때마다 1,2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가 조금 보장 범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심장질환 진단비, 기타 심장병이나 부정맥, 심부전에 대해선 전혀 이제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약이 처음에 이제 출시를 했을 때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심근염에 대한 어떤 기사 같은 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뉴스에서. 그런 심근염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심근염이라든지 뭐 부정맥이라든지 아니면 심부전 아니면 기타 다른 심장병에 대해서도 진단비 2,000만 원을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여기에는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똑같이 2,000만 원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1,000만 원만 있으셨는데 이제 리모델링 후에는 이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기타 심장병 그리고 류마티스성 심장병으로도 이제 전부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심장 질환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1,0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담보죠. 가입하기도 힘들고 가장 비싼 담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장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담보인데요. 바로 질병 후유 장애, 질병으로 인해서 후유 장애가 남았을 때 3% 이상의 장애만 남는다면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담보. 기존에는 2,000만 원까지만 받으실 수 있는 담보였는데 이 부분을 5,000만 원까지 저희가 증액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종수술비였죠. 기존에 1에서 8종 수술비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0% 비급 항목에 대해서는 지급을 받으실 수가 없고, 그다음에 수술당 받으실 수 없는 담보였던 거를 1에서 5종 수술비 매회 수술당 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를 좀 따져보자면은 과거에는 30만 원밖에 지급을 못 받았지만 이것도 1,000만 원씩 저희가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보장 내용은 훨씬 커졌지만 납입 기간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납입 기간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7,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고객님 입장에서는 아마 이 보험을 가지고 끝까지 가신다고 하시더라도 아마 추후에는 리모델링 필요 없이 유지를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잘 해 도와드린 것 같습니다. 네, 해결책 덕분에 이 추후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또 기존에 아쉬웠던 이 유사암 관련해서도 더 큰 보장 금액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더 있을까요? 네, 우선 갱신형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연세가 좀 많으시다면 갱신형으로 저렴하게 준비를 하는 게 방법일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전부 내 윗세대에 암에 대한 가족력이 전부 다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짧은 기간에 저렴하게 암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갱신형을 준비를 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고객님처럼 아직 30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런 분들이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거는 조금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30세 이하였지만 최근에 몇 개 회사에서는 35세까지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심장질환에 대한 한도나 아니면은 각 회사별 장점 때문에 상품이 두 가지로 나뉘어졌지만 무분별하게 또 상품을 늘리게 된다면은 그 상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기본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담보들 때문에 보험료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분별하게 상품을 늘리는 것보다는 각 상품의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서 조리 있게 잘 설계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30 세대를 위한 어린이 보험에 대한 가입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요. 이 유사암 보험 가입을 원하는데 보험료는 비싼가요? 네,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암 플러스 유사암 이렇게 1대1 비율로 가입을 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 일반암 진단비 2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묶어서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 때문에 금액이 좀 더 크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유사암 진단비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일반암 진단비와 다르게 유사암 진단비는 90일 후 100% 보장받을 수 있는 진단비로 되어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유사암 진단비를 가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싸지 않다라고 하면 가입을 하지 않을 이유도 또 없겠죠.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게요. 이 심혈관 질환이 아닌 심장 질환도 발생 빈도가 높을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관련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먼저 2019년도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심장질환으로 병원에 가신 분들 중에 52%가 심혈관 질환으로 내원을 하셨고 그다음에 나머지 48%가 기타 심장병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어쨌든 둘 중에 한 분은 혈관 질환, 둘 중에 한 분은 심장병으로 내원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심혈관 질환이 아닌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발병률은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혈관 질환보다 심장 질환은 또 젊은 나이에 계신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도 발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고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발병률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타 심장병으로 내원을 하신 2명 중에 한 분을 또 살펴보니까 심장병으로 내원을 하신 분들 중에 또 50% 이상이 부정맥으로 진단을 받고 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부정맥이 심장병에서는 가장 발병률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험회사에서도 부정맥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심장질환 진단비 출시를 했을 때는 한도를 높여서 판매를 하다가 최근에는 전부 다 한도를 낮췄습니다. 최대 한 회사에서는 500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고요. 몇 개 회사만 한도를 잠깐 풀어서 1000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 있게 열어놓았지만 당장 이제 다음 달부터 다시 한도를 낮춘다고 하니까 내가 심장질환 진단비 중에 부정맥을 진단비를 높이고 싶다. 2천만 원을 가입하고 싶다면은 4군데를 나눠서 가입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 깜짝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럴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준비가 만약에 좀 미흡하다. 그리고 가족력 중에 심장병이 있다면은 준비를 하시면은 훨씬 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비를 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48%면 사실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정말 관련한 대비책을 꼭 마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제가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2대 진단비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당뇨약을 드시던 분들은 보험 가입이 안 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유병자를 위한 간편보험 상품이 많이 좋아지고 많은 상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각 회사별로 가입 금액과 가입 한도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가와 상의 후 가입을 원하시는 회사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 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